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30년에는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혈압은 이미 1200만 명을 돌파했죠. 이 두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죠. 실제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의 70%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질환은 식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의학 논문을 바탕으로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참치캔, 런천미트. 편리하고 맛있어서 많이 드시죠? 하지만 이 가공육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그런데 발암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소시지 100g에는 나트륨이 1200mg 이상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60%입니다. 베이컨은 더 심각해서 100g당 1800mg까지 들어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만 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가공육을 매일 50g씩 소시지 1개 정도 먹은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51% 높아졌습니다. 고혈압 위험도 42% 증가했고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아질산아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거죠. 또 가공육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켜서 혈관에 플라크를 쌓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아침마다 소시지를 드시던 분이라면 오늘부터 신선한 계란이나 두부로 바꿔보세요. 같은 단백질이지만 건강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죠? 튀긴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금지했을 정도로 위험한 성분이에요. 튀김 기름을 반복 사용하면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데 이 트랜스지방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했어요. 당뇨 위험도 40% 높아졌고요. 실제로 치킨 한 조각 100g에는 트랜스지방이 0.5에서 2g 들어있습니다. 감자튀김 한 봉지에는 최대 3g까지 들어있어요. WHO 권장량은 하루 2g 미만인데 한 끼 식사로 초과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트랜스지방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인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건 트랜스지방이 유일해요. 그렇다면 튀긴 음식을 아예 못 먹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면 기름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맛도 비슷하면서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쿠키, 마카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에는 설탕이 20에서 30g 들어있어요. 도넛 하나에는 15에서 25g,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는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순당이 혈액으로 바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혈당이 순식간에 200에서 300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죠. 이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다시 단 것이 당기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발전하는 거예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나 디저트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의 당뇨 발병률이 26% 높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AGS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설탕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물질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럼 단 것을 아예 못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의 과당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거나 다크초콜릿 70% 이상을 소량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네 번째는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갈증날 때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 이 음료들은 액체 설탕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콜라 한 캔 350ml에는 설탕이 39g 들어있어요. 사이다는 37g, 에너지 드링크는 무려 54g까지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이 25g인데 음료 한 캔으로 2배를 넘기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액체로 섭취하는 설탕이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겁니다. 혈당이 15분 만에 최고점에 도달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단 음료를 매일 1캔씩 마신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2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년간 31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예요.
더 놀라운 건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36% 높았다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비만이 함께 오는 질환이에요. 에너지 드링크는 더 위험합니다. 카페인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혈압을 급격히 올려요. 타우린, 과라나 같은 성분들이 심장에 무리를 주기도 하죠.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20에서 30대 젊은 환자들 중에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로 인한 부정맥,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이 마를 때는 물이 최고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되고요. 무가당 녹차나 허브티도 좋은 선택이에요. 5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라면, 김치, 젓갈, 짠지, 각종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 말이에요.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500에서 2000mg 들어있어요. WHO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라면 하나로 하루치를 다 먹는 거죠. 김치 100g에도 600mg 정도 들어있어요.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입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많은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량이 증가해요.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 나트륨은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무리하다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당뇨 환자에게 신장 기능 저하는 치명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1000m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에서 6mHg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는 혈압 약한 아래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트륨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통조림,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둘째, 김치를 먹을 때는 국물을 빼고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셋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허브, 레몬즙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덜 써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6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밥, 흰빵, 국수, 떡.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많죠?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지수 GI가 높다는 겁니다. 흰쌀밥의 혈당지수는 87이에요. 설탕이 100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흰빵은 더 심각해서 혈당지수가 95입니다. 빵 2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설탕을 먹었을 때와 비슷하게 올라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간 16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47%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돼요.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높은 빈칼로리 식품이 되는 거죠. 반면 통곡물은 어떨까요? 현미의 혈당 지수는 56, 통밀빵은 51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죠.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니까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21%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식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7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버거, 핫도그. 간편하고 맛있어서 바쁜 현대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고칼로리, 고지방, 고나트륨의 3중고를 자랑합니다. 맥도날드 빅맥 세트를 예로 들어보죠. 빅맥 하나에 칼로리가 550kcal, 나트륨이 1010mg 들어있어요. 여기에 감자튀김 230kcal, 나트륨 160mg과 콜라 150kcal, 당분 39g까지 더하면 한 끼 식사로 93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 남성 하루 칼로리 필요량의 40%에 해당해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60%를 넘고요. 더 심각한 건 패스트푸드의 영양학적 품질입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거의 없어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해로운 성분만 가득한 거죠.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27% 높았다고 해요. 대사증후군 위험도 56% 증가했고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패스트푸드가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성장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되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바쁜 일상에서 패스트푸드를 아예 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선택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가 납니다. 햄버거 대신 그릴드 치킨 샐러드를, 감자튀김 대신 코울슬로를, 콜라 대신 물이나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세요. 칼로리와 나트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 8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스트레스 해소나 사교 목적으로 많이 드시죠? 하지만 알코올이 당뇨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알코올의 가장 큰 문제는 간의 혈당 조절 기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간은 혈당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보내요. 하지만 알코올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 해독에만 집중하느라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당뇨 환자가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일 때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또 알코올은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고혈압 발병 위험이 53% 높다고 해요. 알코올의 칼로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알코올 1g당 7kcal의 열량이 있어요. 소주 한 병 360ml에는 약 540kcal가 들어있어요. 맥주 500ml에는 200kcal 정도고요. 문제는 이런 칼로리가 빈칼로리라는 겁니다. 영양소는 전혀 없고 칼로리만 높아서 비만의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당뇨고혈압 환자는 술을 아예 못 마실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을 넘지 않도록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잔은 소주 3분의 1병, 맥주 355ml, 와인 150ml를 말해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채소류가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크롬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통곡물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현미, 귀리, 퀴노아는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해요. 아몬드, 호두, 땅콩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혈당과 혈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저지방 단백질도 중요해요.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류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점진적 변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첫째 주에는 탄산음료를 물로, 둘째 주에는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식으로요. 마트에 가기 전에 식단을 미리 계획하세요. 배고플 때 장을 보면 가공식품을 더 많이 사게 돼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함량을 체크해보세요. 단 것이 당길 때를 대비해서 과일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고 샐러드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세요. 국물 음식은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8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 탄산에너지 음료, 짠 음식, 정제 탄수화물, 패스트푸드, 알코올이었죠. 이 8가지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식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 효과는 약보다도 강력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식단 조절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을 정상 범위로 되돌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달라진 여러분의 건강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은 평생 재산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